국내 기관 투자자건 외국인 기관 투자자건 그들보다는 전반적으로 노력과 시간을 배분해서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은 모든 시장을 다 이겨야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수익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목적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목적은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가 살짝 이상해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감기가 살짝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요. 주제는 오늘은 시장에 접근하는 투자자의 주체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인 우리들과 전우회님들과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도 기관 투자자죠. 대부분은. 그래서 이 세 주체들이 시장에서 서로 간에 다른 생각, 같은 생각들을 서로 교차하면서 시장의 매수 매도가 진행이 되는데 이 세 주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면 알수록 좋죠. 누군가와 어떤 상황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아는 것보다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성향을 알면 당연히 더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아보는, 좀 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방식이나 그런 곳에서 개인 투자자가 배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더 익숙한 기관 투자자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도 늘 말씀드리지만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은 정보의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라는 부분. 가장 정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각 증권사들에서 저도 옛날에 했던 직업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리서치를 해서 그 리서치를 기관 투자자인 운용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운용사가 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리서치를 했던 부분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운용 수익률이 좋아지겠죠. 운용 수익률이 좋아지면 많은 자금들을 더 유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유치한 자금으로 또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한 주문들을 그러한 좋은 자료를 제공한 증권사들한테 주문이 나가는, 그래서 증권사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정보에 접근하는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증권사 리서치를 통한 내용의 접근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관들도 당연히 자신들의 생각을 증권사에 의존하지 않죠. 참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기업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매크로 관련돼서는 연구소나 아니면 경제학자나 아니면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초빙을 해서 만나고 찾아가서 만나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정보적인 측면에서의 강점을 계속 잘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정보 접근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기관의 단점은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기관의 단점이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기업의 단점이라는 부분에 많이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업 문화는 성과에 대한 아주 명확한 평가와 그 부분을 제대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그렇게 잘 돼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외국계 기관을 같이 경험해 본 제 입장에서는 외국계 기관을 한 그런 것들을 10의 강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국내 기관에서는 그러한 그 진행이 한 3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과 3 사이의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그 부분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회사들이 나와서 그 3이 아니라 5나 6 정도, 7 정도의 상황을 만들면 그러면 이 단점이 다른 회사보다는 적은 그런 회사가 되겠죠. 제가 그런 회사로 여러 번 언급드리는 회사가 타임폴리오 같은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이 시장의 그러한 메커니즘과 금융시장에서 돈을 제대로 벌면 제대로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잘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부분들이 예로 들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제가 여기 그 Think Big이라는 장점을 먼저 적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1등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라는 부분, 지금은 이제 중국이 많이 좀 상황이 특별하고 다르고 변화도 많으니까 일단 중국은 빼겠습니다.
그냥 미국과 유럽의 투자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양 투자자들이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패권에 대한 개념,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이 뛰어난 많은 부분들을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그렇게 빨리 해낸 한강의 기적을 갖고 있고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님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두 개를 갖고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게 문화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놀라운 것을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전체 그 국가별 헤게모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최상위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뭐 명확하게 잘 인지하고 그거대로 우리는 또 행동하고 판단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위 국가를 과거에 했었던 국가의 출신이거나 현재 1위인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전체 이 판세를 보는 부분의 그림을 훨씬 더 큰 부분을 보고 그리고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나아갈까라는 모르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회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쫓아서 HBM을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는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있는 사회에 답을 쫓아가는 부분은 빠른데 새로운 부분의 영역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1등 국가들보다는 그러한 사고 구조나 그리고 꼭 그게 사고 구조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국 땅에서 하느니 아니 실리콘밸리에 가서 그렇게 뛰어난 한국인이 있으면 가서 하면 되지 굳이 여기서 그렇게 할 필요 자체나 의미가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그러한 부분의 능력을 적정하게 발휘할 수 있는 곳을 향해서 찾아가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그 경험을 가지고 돌아와서 모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만큼 우리는 큰 규모의 사고를 시스템적인 차원에서나 시장이라는 차원에서나 여러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근본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들은 디테일이 부족합니다. 한국에 이만큼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우리만큼. 우리도 지금 현재는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보다는 해외 투자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해외의 정보들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국내 부분에 대해서는 포지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덜 고민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이 우리 노후 자금이 맡겨 있는 그곳에서도 해외 투자의 비중이 계속 늘어났으면 국민연금 안에 있는 리서치 파트에서 전보다 해외에 대한 스터디를 더 많이 하고 국내 스터디는 비중이 줄어들 만큼 줄어들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맞는 그러한 변화들이 계속 생길 텐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제가 이 단점을 디테일 부족이라고 이 차트를 만들었을 때는 한 3,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이 단점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그들도 플레이를 하고 우리 한국 투자자들, 우리 전후에도 글로벌 전체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 디테일 부족이라는 이 단점의 개념이 맞나라는 게 오늘 이 자료를 좀 정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가 제가 최종적으로는 좀 이런 생각으로 가더라고요. 뭐냐 하면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나 그들이나 우리가 엔비디아를 투자하고 그들이 엔비디아를 투자하는데 정보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 세상의 움직임에 대한 차이가 정보 차원에서 정말 크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와 큰 차이는 없고 물론 그 외에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그들이 많이 알고 있겠죠. 하지만 또 국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부분도 있고 오늘 금투세가 잘 해결이 됐는데 이 부분이 3법 개정까지 이어져서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기업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러한 디테일에 강한 부분들의 차이가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오늘 어제보다는 더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차이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전후회님들 그리고 이제 오투가 속해 있는 그러한 개인 투자라는 부분을 보면 여러 번 반복드렸듯이 장점은 우리는 절대 수익이 목적이지 남들보다 잘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 우리 사회 치열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치열한 사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 살고 있고 지금 현재 OECD 전체 국가들 중에서 과연 대학을 가는데 상대평가라는 시스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말고 어디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한국은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가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빨리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치열해졌고, 그 치열함의 수단으로서 우리는 상대적인 부분의 평가에 어느샌가가 아니라 그냥 뼛속까지 피속까지 그 개념이 묻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옆에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굉장히 생각하지 않아도 그 부분이 행동이나 말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시장보다도 잘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도 잘하고 싶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보다도 잘하고 싶은 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그러한 얘기들이나 멘트들이나 행동들에서 보면 저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너무 빠져 있다 보면 개인 투자자의 장점은 어려울 때 포지션을 줄이고 좋을 때는 포지션을 풀로 채우고 하고 혹은 레버리지까지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의 자산 배분에서의 강점이 가장 큰데 시장이 위험해도 시장보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 게 100%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올라갈 가능성을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있을 수 있죠. 그러다가 장이 어려워서 안 좋아지면 그러면은 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전체 출렁그림에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장점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그 투자에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고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목적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목적은 절대 수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이 10% 손해보는데 내가 3% 손해봤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익을 벌기 위한 포지션을 운용하는 사람은 전반적인 위험에 대해서 전체 시장의 벤치마크, 예를 들면 코스피나 S&P 이런 식보다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받는 기관 투자자보다 훨씬 더 위험에 민감한 구조로 운영을 하는 것이 절대 수익을 얻는 데는 훨씬 더 맞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도 그러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자기 고유 자금을 운영하는 자금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흔히 프랍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펀드의 성격에서도 그렇게 절대 수익을 추구해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면 그 달성한 목표들의 수익률에서 펀드를 해지하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펀드들도 있죠. 목표 달성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운영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큰 관심이 없이 지금 현재 이 포지션을 가지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에 관점에 포커스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개인의 운영 방식에는 더 많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너무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너무 민감하게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는 부분들이 저는 그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전후에서는 잘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저도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당연히 있죠. 우리가 기관 투자자가 뭐 국내 기관 투자자건 외국인 기관 투자자건 그들보다는 전반적으로 노력과 시간을 배분해서 할 수가 없죠. 그 부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O2라는 채널에서도 열심히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보다는 그 부분의 미숙함이 줄어드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채널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채워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부분에서의 기관 투자자만큼의 양적으로 그 부분을 채우기는 어렵죠. 근데 그들은 모든 시장을 다 이겨야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수익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 설정 자체를 제대로 하고 그 목적에 맞는 부분으로 우리 장점을 잘 활용하고 단점을 줄인다 라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부분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있다라고 제가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한다라는 게 어느 투자군이나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 상대 수익률에 너무 민감한 부분을 조금 줄이고 절대 수익률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에 익숙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에 있어서 정보적 접근은 뭐 예를 들면 큰 주도주라던가
엔비디아 이런 거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없죠. 네. 말씀주셨는데 네. 대기업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네.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거고 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 맞냐면 특히 과거에는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수익률이 월등하다라는 이론도 있었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잘 하려면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고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난 3년 동안 보세요. 지금 엔비디아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업종 대표주의 수익률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플래시 트렌드라는 현상 때문에 이제는 지수가 막 10%씩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세상 자체가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포지션, 이 부분들만 있어도 우리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데 충분한 수익을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수익률은 대장주 안에서 다 나오는 걸 이미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은 달라졌어요. 근데 이것을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중소형주가 수익률이 더 좋으니까 중소형주에 대한 수익률이 좋을 때는 뭘 어떻게 하고 뭐 상품을 어떻게 만들고 해야지. 이게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라는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추세 그리고 전체 방향성의 가장 대표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있어서 매크로랑 마이크로를 이제 국내에 주로 투자하느냐 해외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할 것 같은데 네. 지금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매크로와 마이크로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서 시장을 봐요? 그게 지금 굉장히 왔다 갔다 그랬어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걸 겪은 것은 지난 3개월 동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 논란이 일주일은 있었다고 일주일은 없어진다고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번 정도 반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전체 경제가 이게 좋아지냐 아주 좋아지냐도 아니고 침체냐 아니냐라는 건 엄청나게 큰 차이잖아요. 그걸 일주일 만에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의견이 서로 간에 싸우면서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판단 가능성이 굉장히 없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때보다는 그러한 이슈는 줄었지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상태에 대한 무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또 탑다운이에요. 이건 뭐냐면 경제적인 탑다운이 아니라 정책적인 탑다운이거든요. 그래서 탑다운에 대한 중요성이 지난 3개월 동안에 있었던 것도 비중이 높았고 앞으로 3개월도 제 생각에는 비중이 높습니다. 단지 성격이 다른 것일 뿐이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이 많이 가격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S&P의 밸류에이션이 높거든요. 그게 낮을 때 시장 평균보다 과거 한 10년 정도 평균보다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는 바텀업의 비중을 올려야 돼요. 왜냐? 안 좋은 게 이미 가격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버텀업 비중을 올려서 버텀업의 비중을 한 7, 80%, 매크로의 비중을 20, 30% 넣는 게 적당한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높잖아요. 그럼 이 높은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의외의 사건,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사건 너무나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을 때는 탑다운에 대한 비중을 올려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1층 위에 2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텀업을 보는 것 위에다 탑다운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바텀업을 많이 볼 때는 7, 80%를 바텀업을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텀업이 중요할 때. 반대로 탑다운이 중요할 땐 탑다운을 7, 80%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2층이기 때문에 1층이라는 개념이 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탑다운의 비중이 높을 땐 탑다운을 30에서 50% 적용하는 게 탑다운의 비중을 많이 넣은 상태예요. 이 차이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